안녕하세요. 나무병정TV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놓고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올려볼까 합니다. 저는 특별한 하나의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들이면서 동시에 많은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영상들을 올려보려고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라든지 건강 관리, 또 풍수지리 뭐 이런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무슨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고민하다가 건강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의사나 약사 이런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제 의견을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건강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되는 책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권위자로 인정받은 분들이 저술한 책들만 선별을 해서 가끔씩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건강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책들이 있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이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제목을 적었는데 어싱의 신비 이렇게 적었죠? 예. 제가 한 3년쯤 전에 사실은 읽은 책입니다. 책 제목도 어, Ear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사실은 뭐 번역본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원서로 읽어서 어, 그 내용을 좀 핵심만 요약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세 명의 저자가 있는데요. 실제 이 어싱이라는 거를 발견한 사람은 맨 왼쪽에 있는 이 분입니다. 이분은 뭐 의사도 아니고 그냥 어떤 기술 엔지니어 기술자이면서 뭐 사업가인데요. 이 사람이 발견한 내용을 이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이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해서 책을 출간을 한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분은 아주 유명한 심장내과인가요? 그 심장 의사고요, 관련된. 또 오른쪽에 있는 분은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로서 그 과학과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한 그런 저자입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어싱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싱이라는 게 효과가 있냐,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싱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어싱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세 명의 저자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여기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사진에서 맨 왼쪽에 있던 요 사람, 요 분이 이제 클린턴 오버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설비 전문가였다고 해요. 그리고 사업도 해서 크게 성공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진통제에 의지해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어싱을 경험하고 어, 그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이제 알리는데 이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그 결과로 결국은 어싱의 효과를 입증하는 그 논문들을 학술지에 출간하는 데까지 성공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사진에 나오는 스티븐 시나츄라라는 박사는 그 미국의 저명한 심장 전문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 다른 유명한 책들이 우리나라에 번역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틴 저커는 과학 저널리스트라고 해서 과학이나 의학과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저술한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어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earth라는 말 자체가 뭐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흙,
혹은 뭐 지구 뭐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earth에 ing를 붙여서 이 땅에 접촉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한자로 접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는 땅에 닿는다 하는 의미고요. 또 뭐 전기 회로와 관련된 용어로서는 전기 회로를 구리선 등의 도체로 땅에 연결한다. 그래서 뭐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그런 전류라든지 이런 거를 땅 속에 이렇게 흘려보냄으로써 좀 인체에 그 무해하게 이렇게 만드는 뭐 그런 거를 지칭할 때도 쓰이는 용어입니다. 회로와 땅의 전위를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뭐 전자제품을 어싱한다. 그러면 전자제품이 잘못해가지고 누전이 돼서 과도한 전류가 생기게 되면 그걸 만지면은 이렇게 감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뭐 땅에다가 그 전류를 흘려보내는 그런 장치, 뭐 그런 거를 이제 어싱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책에서 쓰는 어싱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인체를 어싱한다 라는 뜻은 맨발로 땅을 딛거나 혹은 도체로 몸과 땅을 연결하여 지표면과 인체의 전위를 같이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 직접 맨발로 이제 땅을 딛고 선다든지 혹은 맨발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인간의 신체와 땅이 뭐 전선으로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상태를 어싱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체를 땅과 연결시키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만성 통증이나 염증이 제거될 수 있다. 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심신이 안정되고 뭐 불안 불면증이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제거된다. 이를 통해서 뭐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예방될 수 있고 면역력이 증가되고 피로감이 해소되고 뭐 각종 전자기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고 등등등등 그 외에 수많은 이점이 있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몇 년 전부터 이런 어싱을 좀 꾸준히 해왔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개인차도 있을 것 같고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겠죠. 도대체 어싱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겠죠. 맨발로 신발을 신지 않고 신발이라는 게 대부분 신발의 아래쪽에 그 고무로 된 절연체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간이 땅으로부터 분리됐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자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현대병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맨발로 흙 위를 걸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어싱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방법은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겨울에는 엄청 추울 거고요. 또 여름에는 뭐 흙은 괜찮겠지만 아스팔트나 뭐 시멘트 이런 위는 굉장히 뜨겁겠죠. 그리고 맨발로 다니면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추천을 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바닷물에 몸을 담그는 이런 것도 그 거기는 이제 음전하가 많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싱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 땅에 뭐 시멘트 바닥에 발을 댄다고 해서 크게 그렇게 어싱의 효과는 없다. 그러면은 실내에서 어싱할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그 전기 컨센트의 접지 단자, 어싱 단자를 활용해서 어싱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온 그림입니다. 어느 집에나 이 전기 컨센트가 있잖아요.
이 전기 콘센트는 전류가 흐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 옆에 조그맣게 어싱 단자가 다 붙어 있다고 해요. 그 어싱 단자는 땅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싱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어싱 매트라든지 어싱 침대 시트 같은 거를 활용하면 충분히 어싱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어싱 단자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죠. 전기 콘센트의 그 접지 단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 그림 같이 110V로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220V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그 전기 콘센트를 볼 수 있죠. 이 콘센트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두 개는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거나 뭐 그러면은 안 되겠죠. 손이 댈 수도 없고요. 그런데 보면은 위아래에 이 쇠꼬챙이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요 쇠꼬챙이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고요. 그걸 만진다고 해서 감전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 어싱 단자는 땅속과 연결되는 단자입니다. 전류는 흐르지 않고요. 그래서 요 어싱 단자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은 실제로 어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000년 이후 모든 건물 전기 콘센트에 접지 단자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에서 이렇게 어싱 단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접지 단자는 왜 요 위아래에 튀어나와 있을까 보시면 이 전자제품의 그 콘센트를 보면은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도 있지만 위아래에 또 이렇게 뭔가 전류가 흐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뭔가가 있죠. 예, 요 부분이 이렇게 접지 단자와 닿을 수 있게 이런 구조로 요 콘센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전자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전류라든지 이런 것을 땅 속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접지 단자입니다. 그래서 이 접지 단자는 건물로 쭉 타고 내려가서 땅에 박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전기 콘센트에 대해서 막연하게 좀 공포심을 갖잖아요. 감전될 것 같고 무섭고. 그러나 사실 요 부분, 요 접지 단자 부분은 사실은 크게 그렇게 공포증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뭐 건물 시공이 정말 이상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감전될 위험이 전혀 없고 그냥 땅과 바로 연결된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그 전기 코드 꽂는 그 끝부분에 이렇게 생긴 부분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뭐 전자제품을 왜 이렇게 접지를 시키느냐. 그걸 참고로 좀 이해를 해보면요. 이 부분은 주로 전자제품의 외부 몸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외부 몸체는 사실은 전류가 흐르면 안 되잖아요. 컴퓨터라든지 뭐 TV, 뭐 그 난방기구 이런 거에 외부의 전기가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일종의 안전장치로 만약 전류가 누전돼서 흐를 경우에 그걸 빨리 땅 속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접지 단자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둥그렇게 접지 단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코드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자제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접지 단자와 연결될 수 없는 보통 소형 가전들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크게 그런 누전의 위험이 없다든지 뭐 그런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전자제품 내부의 전선 부식 등에 의해서 전자제품 외부에 전류가 흐르는 일이 발생하면은 이제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이때에 그 전류를 땅 속으로 빨리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이런 장치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인간의 신체가
이 지표면과 연결이 되면 뭐가 좋으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면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 지구의 지표면은 거대한 도체인데 음전하를 띠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전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전자를 의미합니다. 전자. 이 전자가 이 지표면에 아주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음전하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구의 지표면이다. 왜 그렇게 음전하를 띠고 있느냐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하늘에서 땅으로 벼락이 떨어진다. 벼락이 떨어지는 거는 전자가 쏟아져 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뭐 벼락 떨어지는 거 거의 본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적도 부근이라든지 이런 바다에는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하루에도 1분에 뭐 몇천 번씩 지구에는 그 벼락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표면은 항상 음전하를 띠게 된다.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음전하를 띠고 있는 지표면과 우리 인체가 동일한 전하를 띠게 되면 여러 가지로 건강상에 이로운 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그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라는 그런 물질은 대부분 그 음전하가 결여된 음전하 즉 전자가 결여된 그런 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데 어싱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표면에 연결돼 있으면 인간의 신체가 음전하를 띠게 된다. 인체에 충분한 자유전자가 공급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몇 그림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인체가 이렇게 밑에 신발을 신고 있으면은 이 머리 위와 하고 이 땅하고의 이 볼트 차이가 전압 차가 크게 일어나는데 만약 땅하고 딱 인체가 붙어 있으면은 땅하고 그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가 약한 그 음전하의 형태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인체에 충분한 자유전자가 공급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마존닷컴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굉장히 많은 어싱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요. 뭐 몇 년 전에 검색한 거긴 하지만 어싱이라든지 뭐 어싱 매트, 어싱 시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수십 개 브랜드의 수십 개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유명 브랜드들도 이렇게 있고요. 가격대는 뭐 30불에서 150불까지 이렇게 다양한 가격대인데 우리나라에도 다 배송이 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런 제품을 주문해서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침대에 이제 발 쪽에 딱 깔고 쓰기 아주 좋습니다. 어, 너무 침대를 다 덮는 그런 큰 제품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뭐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해보고 좀 효과가 있는 걸로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아마존닷컴에서 파는 어싱 제품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미국에서 요 어싱 단자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인 건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형태예요. 우리나라의 220V 콘센트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을 그대로 쓰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악어 집게가 달린 전선을 통해서 이제 어싱 단자하고 요 끝하고 딱 그 연결시키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은 혹시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게 번거롭다 싶으면 집 주변에 이제 전파사 같은 데 가서 요 끝부분 요거를 잘라버리고 이 집게 형태로 바꿔달라고 해주면은
그렇게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게 형태를 여기 딱 물려버리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만져도 이렇게 감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냥 땅하고 연결되는 그런 전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 책에 큰 매력을 느꼈던 점은 이 책은 어싱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그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저자로 참여한 그 의학 박사가 굉장히 유명한 의학 박사고 의학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고요. 또 그 저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과학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서 관련된 그 이론을 아주 충분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싱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이론을 여기 소개해 드리면요. 어싱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자, 활성산소 이론은 여러분들이 뭐 아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뭐 만병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겠죠. 자, 프리 레디칼이라고 불리는 활성산소가 인체에 이제 제거가 안 되면 만성 염증을 발생시키는데요. 그 만성 염증이 결국은 여러 가지 성인병, 암이나 뭐 심장병, 고혈압, 당뇨, 알레르기, 불면 이런 병들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만성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 인체가 땅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책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원시인들은 항상 땅에 붙어서 살았잖아요. 뭐 땅에 누워서 자고 또 맨발로 걸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길 일이 없었다고 해요. 생겨도 금방 없어지고. 그런데 인간이 이제 이 고무로 된 신발을 신기 시작하고 높은 건물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인체에는 그 활성산소가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염증을 이 책에서는 전자의 부족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전자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지표면에 아주 충만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전자를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활성산소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그림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활성산소라는 게 어느 특정한 하나의 물질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활성산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개의 그 형태의 활성산소의 공통점은 바로 이 전자가 결핍되어 있는 원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전자를 한 8개쯤 가지고 있어야 전하의 균형이 맞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뭐 한두 개의 전자가 어디 빠져 있다. 그러면은 그 전자를 얻기 위해서 이 원자가 혹은 분자가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막 파괴하고 다니고 주변 세포에서 원자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분자를 바로 우리가 프리 레디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 아주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할 테니까요. 관련된 그 활성산소와 관련된 문헌들을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타민 C라든지 그런 항산화제의 역할은 그런 부족한 전자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뭐 물리학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활성산소가 왜 문제가 되냐, 혹은 활성산소가 왜 이렇게 레디칼하냐, 과격하냐 하면은 활성산소가 이렇게 날뛰면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얘네들이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렇게 건달들이 돈을 뺏으려고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건달들이 누군가를 한테 뭘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도 이 전자를 뺏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변을 파괴하는 거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구조에서 보면은 중성자, 양성자, 뭐 전자 이런 게 있는데
인체는 이 전자가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뭐 많은 음식을 먹고 이런 활동을 하면 우리 신체 내에 전자가 부족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지표면과 신체가 이렇게 붙어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 개인적 체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처음 사용했던 어싱 장비입니다. 자, 이쪽 끝에는 은박지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집게들 여러 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요 집게를 사가지고 이렇게 은박지를 해가지고 이 발가락에다가 이렇게 감고 누웠는데 진짜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 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 이렇게 간단하게도 어싱을 할 수 있다. 그럼 요 끝은 어디에다 붙이는 거냐? 앞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집게를 요 끝에 이렇게 물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쪽은 뭐 인체의 어느 부분에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싱 장비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실제로 어싱을 했을 때 신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걸 의문을 가졌는데요. 만약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뭐 논문이 없었다면은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싱 관련한 그런 논문들이 출간이 된 것들도 있고요. 그 내용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싱을 하고 나서 그 CRP라고 이제 염증을 측정하는 그런 측정법에 따라서 측정해 보니까 염증 수치가 하락했더라. 그리고 뭐 EMG 측정 결과 피부 전기 신호 파동이 크고 느리게 변하고 뭐 HRV 측정 결과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표면과 우리 인체 간의 그 전이 차이를 없애준다는 거는 실제로 직접 이렇게 저도 기계를 사서 측정해 보니까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몸의 여러 주변의 이제 전자파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신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책에서는 그럼 어싱을 얼마나 오래 하면 좋으냐?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시간 할 수 있으면 해라 하는데 그건 쉽지 않죠. 밤에 잘 때 할 수 있으면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 어싱의 장점은 무슨 어떤 약하고 달리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어싱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땅에 붙어 있다고 해서 손해 날 건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도 거기서는 던지는데요. 왜 인간이 이렇게 땅에서 떨어지게 되었느냐? 이 고무 깔창 신발을 사서 신다 보니까 땅하고 떨어지게 됐다. 또 이제 아스팔트 같은 걸 통해서 흙과 이 인간을 분리시켜 버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싱 장비를 아마존에서 구입을 하려면은 좀 비싼 것들도 많아요. 뭐 투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몇 개 사긴 했지만 어쩔 땐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처음 시도했던 것처럼 그런 쿠킹 호일도 전류가 흐르니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어 클립 케이블하고 쿠킹 호일만 있어도 간단한 어싱 장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싱에 위험은 없는가? 저는 계속 이것이 가장 큰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벼락이 떨어질 경우, 벼락이 떨어지면은 그 땅에 아주 강력한 그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게 거꾸로 어싱 단자를 통해서 내 몸으로 전달해 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실제로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도 만약 그게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 책에서도 뭐 천둥 번개 치는 날은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근데 사실 그 어싱의 전선이 아주 얇기 때문에 강한 전류나 전압이 글로 흘러온다면 아마 그게 끊어지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수년 동안 경험해 보면서 이런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정말 그 건물의 부실 시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싱 단자를 만졌을 때 뭔가 찌릿찌릿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 혹시라도 만약 정말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부실 시공이 돼가지고 거기 전류가 흐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손가락을 살짝 대보고 뭔가 찌릿찌릿하다. 그러면은 어싱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괜히 겁먹고 뭔가 전류 흐르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점 예, 참고로 하시고요. 자, 어싱은 그러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뭐 제가 수년 동안 많은 건강 관련한 책을 읽었지만 워낙 좀 독특한 접근이라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 이 책의 저자들이 좀 주장하는 것처럼 그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질병이 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싱은 몇몇 증상에 한해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체험 그리고 잘 확립된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는 치유법입니다. 치유법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원래 어떤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는 게 어싱은 부작용이 없는 유일한 치유법이다. 사실 어싱은 병을 낫게 해주는 치유법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제거해주는 것이다. 인체가 이 지표면과 떨어져 있는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표면과 떨어져 있지 않게 다시 인체를 지표면과 연결시켜주는 게 어싱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을 그냥 제거해 주는 것뿐이다. 현대병의 원인과 치유법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 당시에도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다시 생각이 나서 이 책이 뭐 번역이 돼서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번역이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좀 어색하고 발음도 꼬이고 설명도 좀 잘 안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